자, 국민의힘이 야 6당의 내란 특검법에 추가한 외환죄를 빼고 비상계엄 당시 6시간에 집중하는 내용의 자체 특검법안을 발의합니다. 이제 가칭 비상계엄 특검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총을 열어서 특검법 초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런 모습이 또 시간 끌기 아니냐, 지연 전략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장은 내란도 엄중하지만 외환은 더 천인공노할 범죄다.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났을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외환죄는 특검에서 뺄 수 없다. 이런 또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난해 이제 10월, 11월에 발생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또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에서 정부의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해외 분쟁적 파병 등을 외환행위의 수사 대상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오는 14일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야가 다시 또 평행선을 가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대북 확성기 가동이라든가 대북 전단 살포는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건데 또 이런 내용까지 넣은 거에 대해서는 또 논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게 대한민국이었습니까? 북한이 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 무인기 대낮에 공개적으로 내보낸 게 대한민국이 먼저 했습니까? 북한이 먼저 했습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무인기들이 날라왔잖아요. 예.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청와대 뒷산에서도 무인기 떨어져서 예. 하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김포라든지 인천공항, 김포공항 근처에 북한 무인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우리나라 전투기나 헬리콥터들이 떴는데 이게 만약에 사격해서 격추시키려고 하면 민가에 그게 탄피라든지 떨어져가지고 해서 그냥 꼼짝 못하고 계속 북한의 무인기들이 대한민국 영공을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 것을 7시간, 8시간을 지켜봤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군이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저 북한의 끊임없는 저 도발 속에서 국군 통수권자가 어떤 방식의 대응 수단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외환죄로 수사를 한다고요? 저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특검 하시는데 무슨 저 내란 특검 하는데 아니 이미 지금 관련자들 주요 경찰이라든지 장군들이라든지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 경찰에서 다 지금 구속돼서 법원에 내란죄로 기소가 돼 있잖아요. 보면 지금 사실상 남아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배후에서 핵심적으로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님 한 분만 남아 있는 이 상황이죠. 사법처리가 이걸 또 굳이 무슨 내란죄 특검을 한다고요? 저는 민주당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수처가 됐든 경찰이 됐든 뭐 어디선가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기소하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보면. 그리고 지금 저기 관저에서 이걸 못 들어가게 체포에 대해서 막고 있어서 그러는데 저는 이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을 거라고 봐요. 굳이 뭐 내란죄 특검을 또 한다? 이건 뭐냐면 국민들에게 탄핵까지 또 탄핵 이후까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군인들의 어떤 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힘어줘 가지고 수사를 길게 끌어서 자신들이 올해 한 6월쯤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들의 머릿속에다 아예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기억에 정을 박아놓겠다. 이런 전술 전략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내란죄 수사 저는 사실상 이미 거의 종결이 됐다고 보고 대통령님 부분만 윤 대통령 부분만 조사해서 처리하면 돼요. 저는 기소될 거라고 봐요. 네. 기소될 거라고 보고 근데 굳이 내란죄 특검하겠다? 거기다가 그 수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을 벌써 우리가 20년, 30년, 40년째 지켜보고 있는데 네. 거기에 관련해서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서 대통령의 어떤 대응 행위 군사적 결정을 가지고 외환죄로 수사를 하겠다? 전 도대체 민주당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뭐 김경진 의원님은 이제 민주당이 차기 대선까지를 내다보고 정치적 의도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한다라고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장윤주 부위원장님. 근데 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국회 이제 군인들이 들어왔던 그 비상계엄을 지켜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난데없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요 비상계엄이 아주 오랫동안부터 치밀하게 준비가 돼 왔고 북한에 이제 일부 이렇게 자극을 해서 공격을 유도함으로써 어떤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라고 좀 믿는 게 있는 건가요? 그게 깔려 있나요? 믿는다의 네. 측면이 아니라 그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관련돼서 이 내란 사태가 대통령은 뭐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냐, 뭐 이건 경고성이었다라고 담아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거짓이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지금 중요 종사 임무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소되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죠.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몰랐던 시간 동안 치밀하게 좀 그래도 준비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술로서 또 객관적인 자료로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이 경악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정황으로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첩에 뭐 NLL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뭐 무인기 보내는 부분이라든지 뭐 오물풍선 관련해서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라든지 이런 지금 정황적 인 이야기들은 분명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전시사변 기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라는 추측, 합리적인 의식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환죄, 특히나 이제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도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 야당들의 입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제일 의문이 드는 게 특검이 도입된다라고 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수사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 내란 혐의도 상당히 중요한 혐의이지만 외환, 그러니까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하는 혐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혐의 아닙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특검에 넣어서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혐의가 없다면 뭐 만들어내서 수사할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국민의힘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지 저는 국민들도 납득 못하실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 박 의원님이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시잖아요. 외환죄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체적인 좀 근거들이 있는 거로 고의적인 어떤 남북 간의 군사적인 긴장과 충돌을 야기해서 비상사태나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네네. 그런 움직임이 있었느냐. 이게 이제 그렇죠. 관건이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무슨 제보를 좀 받은 것 같아요. 제보를. 예, 그리고 오늘 그 김종대 전 의원이 네네.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계엄은 그 플랜 B였고 원래는 비상사태였다. 그 전제로 어쨌든 원점 타격을 포함해서 충돌 야기 계획이 있었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군 내부에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군 내부에서 물론 이제 국방부는 부인했는데 어쨌든 합참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제보까지 구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앞뒤 전후 다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외환죄를 추가하고 나온 건 그게 아니고서 지금까지 나온 일부의 내용만 가지고 이제 외환 유치죄 내지는 외환죄를 묻기에는 약간은 이제 사실관계에 좀 부족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보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단 들고 그런데 이제 그조차도 어쨌든 여야가 조금은 한 발씩은 나온 거예요. 그동안에 뭐 특검의 특자도 못 꺼내게 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뭐 6시간 특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특검법을 논의해보자라고 나온 거니까 지난번에 6명이 어쨌든 찬성을 해가지고 2명만 더 동의하면은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3자 추천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비토권 이런 거 없앴고 그다음에 압수수색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제동 장치를 뒀고 그다음에 규모, 기간 그거 다 줄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버틸 수만은 없다. 이게 이제 아마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배경인 것 같은데 외환죄 여부까지 포함해서 저는 협상 대상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이렇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좀 따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늦어지면 이미 검찰이 공소제기를 한 다음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을 특검이 새로 수사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공소 유지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공소제기 되지 않은 그런 죄목을 가지고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환죄를 넣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얼핏 들고요. 저는 아무튼 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외환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댓글 의견 소개를 해드립니다. 드론 증거 없앤 거 잡았는데 무인기로 북한에 도발하고 원점 타격하라는 게 이게 정상이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노상원 수첩이 다 말해준다. 이거 특검으로 외환죄 밝혀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대북 송금 논란도 그렇게 따지면 외환죄 아닌가? 내란 특검에 외환죄 넣는 건 물타기용이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도 있고요. 또 외환죄는 나중에 별도로 나오면 특검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걸 주셨습니다. 그 외에 최상목이 여야 합의하라고 했는데 외환죄 빼고 수정안 한번 시도해봐라. 과연 국힘이 진심일지 테스트할 듯하다. 고진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이 외환죄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외환이라는 게 이제 외국과 네. 공모해서 대한민국에 맞서는 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북한을 외국이라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헌법상 외국을 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 대한민국에 맞서는 거 이거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민주당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는 김정은 정권 쪽에 서는 일만 하는 것입니까? 대북 확성기, 대북 전단 이런 거 다 외환죄로 이제 수사하겠다. 그 실제로 이게 수사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북 확성기 누가 틀려고 하겠습니까?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대북 전단, 김정은 정권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수많은 거의 모든 외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유입되는 정보는 북한의 자유를 촉진시키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한테 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왜 민주당은 이거에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 저는 국방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원점 타격을 유도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에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로운 거 일부러 두둔하는 입장 낸 적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이것을 외환죄로 특검까지 하자라는 근거는 너무나 빈약해요. 제보를 받았다. 노상원 수첩에 나왔다. 무속인인지 뭔지 모를 그 사람 수첩에 나왔다고 이걸 특검을 도입해서 외환죄를 수사해야 됩니까? 이걸 수사하다가 정말 그런 흔적이 나오면 여기에 특검법에 일부를 이렇게 넣지 않아도 그냥 의율하면 기소해서 외환죄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물풍선에 대한 무슨 원점 타격 이런 것까지 다 이걸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에 정부는 황당하게도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질 않고 있느냐. 정부가 왜 군사적인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런 말 했습니다. 민주당 허영 의원. 비무장지대 헬기 띄워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다 외환죄 특검의 그 수사 대상으로 다 수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민주당의 지금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정말 집권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국제 질서에서도 역행하고 우리나라 안보가 정말 근본적으로 흔들리겠구나. 국민들이 이미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외환죄를 이제 특검에 추가하는 부분을 놓고 좀 확장된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공개 최고위에서 외환의 의미를 중점적으로 담겨야 된다. 이 부분을 특히 강조를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전쟁을 유발하려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도부하고 이제 생각이 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대북 확성기 가동이라든가 전단 살포 행위 등을 외환 유치 혐의로 인정하려면 북한을 외국으로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개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을 했어요. 2국가론이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집권할 경우 대북 노선에 근본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선전포고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미국 의회 전문지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받았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복합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 내에 북한과 적극적으로 평화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첫째 이제 팩트만 쭉 가지고 본다면 첫째 그렇고 두 번째는 그러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누가 도발을 항상 해왔냐. 6.25 남침한 것도 북한이고 매번 대한민국을 향해서 장사정포 쏘고 경제협력사무소 폭발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군사적 도발을 해온 것도 북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외환죄를 이거를 지금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들은 무슨 상황이 되냐면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손발이 묶인다. 리스폰스를 하는 게 굉장히 주저되는 이런 지금 설례나 상황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북한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아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간에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그 USB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 USB 안에 무슨 자료가 담겼는지는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시고 국가기록원이나 어디도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밝혀져 있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보면. 예. 그래서 도대체 민주당은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냐 좀 묻고 싶어요. 아니 근데 이걸 좀 과장하면 안 되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도발에 우리가 군사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를테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보내는 거 정전협정 위반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발을 해본 적이 없어요. 대응 차원에서도. 뿐만 아니라 원점을 타격하는 거 풍선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것도 선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그런 걸 만약에 획책했다면 그게 이번 비상계엄과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관계에서 획책했는지를 들여다보자는 거지 무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말자는 게 아니죠. 그건 좀 왜곡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법에 보면 인지사건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건 수사하다가 인지된 사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로 외환죄 수사하면 돼요. 혐의 구체화되면. 그래서 이거 가지고 협상이 진전 안 되다 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할 거 없어요 나중에. 네. 자, 댓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시간 끌어봤자 외환죄 없어지는 거 아니다. 시간 끌면서 여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의견인가 하면요. 오죽하면 외신 기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데인저러스맨이라고 부를까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 원점 타격 문제고 대북전단, 확성기, 우크라이나 파병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